이 터미널을 제가 오늘 좀 여러분한테 한번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투자처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을 담고 있고 또 도심에 투자처 할 곳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터미널이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함께 갖추고 있는 곳이고 또 대형으로 개발되고 있고 대형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곳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사실 이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디어 가시화가 되고 드디어 완료가 되고 진행 중이고 진행 개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대단히 각광받을 것이고 주목해야 됐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왜 제가 이 터미널 부지를 주목해야 되는가? 바로 얼마 전이죠. 동서울 터미널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그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가 가격이 발표되자마자 5,500만 원씩 올랐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로 크게 상승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타기도 했지만 이런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니까 바로 주변에 있던 현대 아파트라든지 그런 단지 아파트들이 32평대가 훅 올라가는 바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처에 오피스텔이든 다세대든 아파트든 굉장히 중요한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뉴스 하나만으로도 바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거리다. 그러면 이런 여객이나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서울시는 과거 10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를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지가 주로 어디다? 동서울터미널, 상봉터미널, 용산, 남부터미널 이런 개발 계획이 10년 전부터 준비가 돼서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미널들 진행 상황은 어떤가?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서울, 아까 동서울터미널 발표가 됐죠,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또 누가 하느냐면 한진중공업하고 한진그룹과 신세계그룹이 합니다. 말 그대로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이 되는 곳이죠. 비싼 값에 땅값을 인수했지만 이곳에 무려 45층 3개동, 롯데타워보다 더 많은 거죠. 135층 정도 되는 거죠. 무려 11,100평의 상업 복합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발 계획입니다. 그 일대가 완전히 변하는 거죠. 지금의 동서울터미널이 환골탈태한 어마어마한 종합 복합시설로 개발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큰 뉴스가 거리가 되고 투자처로서 상당히 각광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상봉터미널 어떻습니까? 자, 이곳은 지하는 터미널로 만들고 지상은 49층의 복합 개발을 또 준비하겠다. 자,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6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따라서 올 봄부터 여름, 지금 가을까지 이 터미널에 대한 개발 계획들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보면 바로 행간을 읽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바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 서부터미널이죠. 자, 서부터미널은 25만 평 부지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 넓은 곳에 영화관이라든가 대형 쇼핑몰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러 가지 상업, 물류, 주거, 복합시설을 만들겠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발표 계획입니다. 이 일대가 또 그 넓던 단순의 터미널이 이제 완전한 상업시설로 뒤바뀌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용산 이미 개발이 완료됐죠. 예전에 관광버스 터미널이었던 곳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32층, 34층, 40층 이 3개동으로 되어 있는 대형 호텔, 드래곤 호텔이 들어와 있죠. 단지 그곳에는 이 드래곤 호텔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 드래곤 호텔은 대한민국 국내 최대 호텔, 가장 큰 호텔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용산 허 벌판에 왜 이렇게 큰 호텔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바로 여러분 그런 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기엔 드래곤 호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글로벌 호텔들이 또 두세 개가 더 있습니다. 아니 왜 허 벌판에 들어왔을까요? 바로 국제업무단지 개발, 서울역 개발, 이러한 서울역부터 용산까지의 그런 복합 개발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 투자를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터미널들의 개발 공통점은 무엇인가? 주요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다들 입지가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에 대부분 있고 주거, 편의, 업무 등의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할 만한 곳이다. 또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고 진행 계획 중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잘 보셔야 될까요? 진행이 계획 중이고 곧 될 만한 곳에 여러분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중에서 저는 바로 남부터미널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초역세권인 거죠.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고 강남의 핵심 에리어에 있는데 아직 개발이 지금 될 듯 될 듯 쌍둥이 빌딩이 올라간다. 모형도도 나왔고 용적률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적률 문제만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규모 상업시설 말 그대로 아까 동서울만큼 크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대형 개발 호재가 또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가 많이 넘쳐나는 곳
강북의 용산이라면 바로 강남에는 서초동 이 남부터미널 일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장인 수요 이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직장인 수요 풍부하고 전월세 걱정하지 않고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곳 바로 서초동의 이 남부터미널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주변에 지금 제가 한번 쫙 요약을 해놨는데 이 근처에 지금 뭐 정보사 이미 터널은 완공됐고요. 그다음에 정보사 이전 부지도 복합 개발 좀 진행되고 있고 예술의 전당 문화특구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지금 현대사업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롯데 칠성 부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한다면 여기는 엄청난 개발 대형 호재들 때문에 더더욱 집값이 들썩이고 부동산 값이 들썩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그 터미널 투자 포인트는 제가 3가지로 한번 요약했습니다. 세미나 때는 좀 더 상세히 물건들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변화폭이라든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하는데 오늘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요약해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풍부한 수요가 있느냐, 그곳에 집가가 상승 계속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냐 이런 걸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변 호재가 있다면 한두 개냐 아니면 대형이냐, 변화가 얼마나 많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꼭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그곳이 입지 규제 최소 지분가 국토부에서 정해준 거죠. 그쪽에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주고 더 높여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실 같은 땅 한 평이더라도 입지 규제 최소 지구 같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터미널 근처도 그렇고 예전에 신당동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수혜를 입는 것인지도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세한 것들은 제가 세미나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고 옛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처럼 발품을 많이 팔고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날 빛깔도 때깔도 좋고 빛깔도 좋은 맛있는 곡식으로 결실을 맺듯이 부동산도 여러분이 발품을 팔고 세미나 같은 데도 오시고 좀 부동산에 대해서 습득하고 학습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깨어있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곁에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